자, 두 번째 시간 독해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케이스 503 독해에서 12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장문 독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렵지 않은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뒤쪽에 장문 독해 41번 그리고 42번 유형인데요.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일단 시간의 압박을 다른 문제보다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기는 한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분량이 길면서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그냥 약간의 시간을 좀 더 다른 문제에 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두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두 문제를 푸는 거니까 사실은 지문이 두 문제를 풀 때 지문 하나씩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2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자, 거기에 한번 필기를 먼저 할까요? 자, 장문인데 제목 추론, 그 다음에 밑에 밑줄 위 이렇게 쭉 있잖아요. 12페이지 옆에 필기하는 게 조금 애매하면 맨 앞에 차라리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여기 맨 앞에 미니 모의고사 1,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쪽 공간이 좀 더 수월하니까 그쪽에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필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필기를 먼저요. 자, 지금 장문 제목 추론 여기까지 필기 먼저 해주세요. 12페이지에서 볼 건데 필기는 13페이지 미니 모의고사 2 그쪽에 필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쪽에 공간을 마련해서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장문 제목 추론 쭉 필기 먼저 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장문 독해인데 우리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책에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이게요. 단락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쵸? 이렇게 단락이 두 개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가장 흔하고요. 근데, 단락의 개수를 가지고요.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큽니다. 그래서 단락이 두 개일 경우에는 두 번째 단락에 주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단락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가 되면 중반부 이후에 주제가 있을 것이다.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근데? 그쵸?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을 좀 더 힘줘서 읽고 나머지 하나를 안 읽어도 된다. 이건 아니고요. 빠르게 다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빠르게 쭉 읽어가면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밑줄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같이 따져보는 건데요. 자, 일단 제목 문제를 풀기 위해서든 아니면 밑에 딸려있는 밑줄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든 쭉 읽어가면서 키워드는 당연히 놓치지 않고 봐야 돼요. 키워드는 우리가 주제나 제목 문제를 풀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복되는 말일 것이고 그 다음에 강조되는 말일 겁니다. 반복은 시각적으로 2번 이상 나오는 거고 강조된다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반복, 강조되는 말일 거면서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상위 개념이겠죠. 포괄적인 말. 그쵸? 여러 번 나오면서 강조되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말 이거 위주로 읽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키워드가 포함되면서 키워드 중에서 하나 정도는 밑에서 제목 선택지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요거야. 우리가 주제 문제하고 제목 문제를 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둘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었어요? 주제는 밑에 선지를 만들 때 지문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만든다 그랬었죠. 따라서 주제 문제를 풀 때는 1번부터 5번 사이에 선지가 쫙 보이면 그 선지에 지문에서 본 적이 없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과감하게 엑스표시 하는 거예요. 그쵸? 왜? 주제는 지문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제목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제목은 우리가 보통 제목 같은 경우는 글을 읽고자 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보통 제목을 딱 보고 나서 신문기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제목을 딱 보고 나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딱 터치해서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할 이야기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인 키워드를 담고 있어야 되겠지만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에서는 제목 선지를 구성하는 단어 하나 정도는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지문 속에서 본 적이 없었던 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낯선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낯선 표현인데 지문 속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한다?
지문수에서 반복되는 거 키워드 있죠. 그쵸? 키워드와 유사한 이미지, 즉 유사한 모습이 그려지는가, 키워드하고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모습이 비슷한가, 아니면 키워드하고 바로 비슷한 성격이 제시되는가, 긍정, 부정으로 비슷한 느낌이 드는가. 자, 다시 정리하면 제목 같은 경우는 제목을 구성하는 선지 중에 단어 하나 정도는 독자의 호기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자가 약간 낯선 표현, 비유적인 표현을 쓸 수가 있다. 즉 낯선 표현이 나와도 답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키워드하고 유사하거나 혹은 비슷한 이미지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답이 될 수 있다. 됐죠? 주제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주제는 선지에서 지문수에서 쫙 읽어본 내용 중에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가 보인다. 그럼 과감하게 X표시. 그러나 제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정도는 지문수에서 보지 않았던 단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때 낯선 표현이 나왔을 때 지문수에서 봤던 단어와 비슷한 이미지라든가 성격이 그려진다면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그 제목 같은 경우는 의문문이 나오는 경우도 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구성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의 이야기냐 두 개의 이야기냐, 하나를 가지고 쭉 자세히 말하는 거냐,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거냐.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한다면 대상과 차이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반복이라든가 역자 혹은 흐름의 전환에 주의한다. 특히 연결어를 활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벗이 보인다면, however가 보인다면 걔네들 다음 내용 중요하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한 글을 쭉 읽어가면서 구성을 참조하는 건데요. 예를 드는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얘는 하위 개념이죠. 그렇죠? 하위 개념이 될 것이고 비교 대조는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 역접이라든가 반복 있죠. 그렇죠? 얘네도 역시 상위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가나 유명인이나 학자의 말을 인용한다라는 건 주제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하위 개념이 될 것이다. 즉 상위 개념 위주로 잘 찾아가고 그 상위 개념이 바로 제목을 구성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됐죠? 자, 그리고요. 여기까지 이제 지문을 잘 읽고 나서 밑에 이제 선택지를 봤을 때 선택지의 복수명사에 주의한다. 선택지의 복수명사에 주의한다. 즉 선지에서 이렇게 ways가 보인다거나 혹은 effects가 보인다거나 혹은 이렇게 reasons 이렇게 딱 보인다면 그러면 지금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s가 들어가 있는 복수죠. 그렇죠? 이렇게 복수 명사가 보인다면 지문수에서 최소한 얘네들과 관련된 게 최소한 몇 개 이상은 나와야 되겠어요? 최소한 2개 이상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방법들, 효과들, 결과들 혹은 이유들 이렇게 될 테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2개 놓고 헷갈릴 때 있잖아요. 2개 놓고 헷갈릴 때 이 기준을 잘 적용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인 것 같은데 도대체 다 비슷한데 뭘로 봐야 되지? 복수명사가 혹시 쓰였나? 요걸로 확인해 준다. 지문수에 딱 한 개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쟤네들은 다 답이 될 수가 없다. 됐죠? 자, 이렇게 일단 선택지의 복수명사까지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줄어휘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볼 때는 또 이런 요령들을 같이 기억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역시 또 필기 먼저 하겠습니다. 쭉 적어주세요. 이게 3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헷갈리죠. 근데 배점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2점이 됐건 3점이 됐건 밑줄어휘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의 밑줄은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제와 좀 어긋난 느낌이 드는 밑줄을 찾는 것이 포인트다. 물론 밑줄 주변에서 밑줄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먼저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읽고 나서 정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으면 그때는 주제를 생각하면 밑줄 주변에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읽는 거고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찾고 그 다음에 특히 쭉 읽어가다가 이런 느낌을 줄 때 이건 우리가 보통 중심 문장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쵸? 쭉 읽어가는데 인과의 느낌을 준다. 뭐뭐 때문에 뭐뭐이다. 뭐뭐다, 그러므로 뭐뭐다. 이런 느낌을 주거나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다. although나 despite나 even though나 이런 것들이 쓰인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됐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차이점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내용 파악하면서 봤는데 안 보일 때는
밑줄 중에서 반대말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부정 접두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반대말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됐죠? easy의 밑줄이 있다. 그러면 difficult 아니야? passable의 밑줄이 있다. impossible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밑줄 앞에 부정어라든가 비교급이 있을 때 그때 주의한다. 아시겠죠? 바꿔 말하면 부정어 뒤에 혹은 비교급이 보일 때 그 부분이 답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비교급 중에서 more의 밑줄이 있다. 그럼 이거 less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정어 no라든가 not, never 혹은 little 다음에 밑줄이 있으면 그거 답 아니야? 이렇게도 마지막에 의심을 해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일단 마지막에 지금 4번까지 좀 더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 책에 있는 거 12페이지에 있는 10번하고 11번을 지금 먼저 풀겠습니다. 자, 시간은 3분 드릴 테니까 빠르게 쭉 한번 훑어보면서 풀어주세요. 살짝 헷갈리죠? 그쵸? 이게 그래서 이제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평가원 수준이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많이 반복되는 건 처음에 나왔던 저 classify라는 단어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쵸? classify가 분류하다. 그 뜻이죠. 그쵸? 분류하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classifying things together into groups 이렇게 보이죠? into가 나오면 뭐뭐 안쪽으로 그런 의미에서 의미의 화살표만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things together into groups니까 사물을 함께 무엇으로? 집단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쵸? 여러 사물들을 함께 여기는 너는 이쪽으로 가는 집단이고 너는 또 이쪽으로 가는 집단이야. 이런 식으로 사물을 함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즉 분류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런지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분류를 하는데 왜 그런지 알게 되는 건 그건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쫙 보니까 자, 이렇게 딱 끊어봐야죠. 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무엇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라는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뒷줄에서 뭐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자 이렇게 쭉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제 하위 개념 이야기는 쭉 나오는 거죠. 그쵸? 일단 첫 번째가 될지 두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요.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는 자, 식품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배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랜덤 오더로 이렇게 쭉 나왔죠. 그쵸? 랜덤 오더니까 바로 어떤 의미예요? 무작위 순서로 그 뜻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맞겠어요? 이게 안 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읽어가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안 돼 있는 거구나. 우리는 항상 분류를 하는 걸 하는데, 야,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요? 아니, 앞쪽에서 지금 클래스파잉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랜덤이요? 클래스파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클래스파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보니까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무작위의 순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이 지금 자기 맘대로 그냥 이렇게 딱 분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쵸? 특별한 질서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니까 당연히 The task of finding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을 찾는 일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분류가 안 돼 있죠.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A도 맞았죠. 그쵸? 시간이 걸리고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if가 이렇게 부정하고 함께 보통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쓰입니다. if가 부정하고 함께 쓰이면 even if라든가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으로도 쓰이니까 같이 적어주세요. if가 뒤에 부정어. 보통 거의 대부분 이 형태로 쓰여요. 비록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분류를 해 놓는다라는 거죠. 분류를 안 해 놓으면 어려우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분류를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in the case of a supermarket, 슈퍼마켓의 경우에는 누군가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분류 시스템을 설계해야만 했습니다. 됐죠? 그쵸? 분류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분류를 해 놓았을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B번까지도 맞았죠. 설계하다 그런 뜻을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러나
자, 그러나 잘 봐야 돼요. 누군가 설계를 해놨는데 그러나 자 또한 무엇이 있다고? ready-made 시스템이 있습니다. ready-made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적어볼까요? 그래서 기성의 이미 만들어진 적으세요. 기성의 혹은 이미 만들어진 대부분 우리가 옷가게 가서 사는 옷들은 다 대부분 ready-made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우리 몸에 맞는 사이즈 M이냐 스몰이냐 라지냐를 골라서 입는 거죠. 그쵸? 맞춤 아니죠. 그쵸? 그래서 맞춤은 딱 내가 가가지고 내 몸의 사이즈 딱 재서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맞춤이 그래서 커스텀 메이드가 되는 거고 커스터머에 따라서 다르게 만드는 거고 이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쵸? 무슨 얘기예요?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누군가 분류 시스템을 설계해야만 했는데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분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분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embodied, 구체화된 혹은 구체적으로 실현된 적어주세요. 어디에? 우리의 언어에 이미 만들어진 구체화된 분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도 무엇이 있다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존재한다고. 슈퍼마켓에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듯이 우리의 언어에도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가 존재한다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개라는 단어를 쫙 살펴보면 또 끊어봐야죠. 그쵸? 또 끊어보고, 뒤쪽에 또 하위 개념이구나. 그쵸? 예를 들어서 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개라는 단어는 groups together a certain class of animals. 그래서 이때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룹핑 한다는 얘기거든요. 집단으로 분류하다. 적어주세요. 집단으로 분류하다. 그룹이 동사로 쓰여서 집단으로 분류하다는 뜻이니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classify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특정 계층의 동물들 혹은 특정 계급의 동물들을 분류를 하고요. 그것들을 다른 동물들과 distinguish, 구별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의 언어에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분류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에도 분류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such a grouping. 자, 그러한 분류는 자, 일단 투투가 보이네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일단 기본적인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분류라고 불릴 수가 없다. 그러나 자, 이건 단지 무엇 때문이라고? 당신이 이미 그 말을 마스터, 완벽하게 익혔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을 완벽하게 익혔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것을 분류라고 볼 수 있다, 없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살짝 애매한 부분이 들면 뒤쪽에 단서가 나오는지 잘 봐야 돼. 자,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어? language에도 뭐가 있다고? classification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리고 나서 예를 든 게 개예요. 개라는 말 하면 딱 특정한 계층의 어떤 그 동물의 집단을 다른 집단과 이렇게 딱 분류시킬 때 쓰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분류라고 불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건 당신이 이미 그 말을 완벽하게 익혔기 때문입니다. As a child learning to speak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말하는 법을 배우는 어린아이였을 때 이때 as의 동그라미 뭐뭐일 때 적어주세요. 뭐뭐로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as는 뭐뭐일 때 말하는 법을 배우는 어린아이였을 때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자, 분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분류 시스템, 즉 우리 언어에 있는 분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당신이 got the hang of 딱 보이죠? 그쵸? got the hang of는 get the hang of 거기에서 나온 건데 요령을 익히다, 이해하다 적어주세요. 요령을 익히다, 이해하다. 당신이 그 분류의 요령을 익히기 전에 당신은 아마도 실수를 했을 겁니다. 고양이를 개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실수를 했을 겁니다. 누가 기분 나쁠까요? 자, 아무튼 고양이를 개라고 부르면 고양이 기분 나쁠까요? 개가 기분 나쁠까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분류 시스템 있죠. 그렇죠? 야, 이런 건 고양이라고 불러야 돼. 야, 이런 건 개라고 불러야 돼. 차이가 뭐야? 다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렸을 때는 실수를 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쉬워 보이는 이런 분류 시스템도 당신이 잘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If you hadn't learned to speak, 당신이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전체 세상은 아마도 무엇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체계가 없는 슈퍼마켓처럼 보였을 겁니다. 잘 들어. 말하는 법을 통해서 당신은 뭘 익힌 거야? 부모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무엇을 익힌 거야? 분류 시스템을 익힌 거지. 그치? 잘 들어. 말하는 법이, 즉 우리의 언어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 분류 얘기를 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당신이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즉 뭘 써줘야 맞겠어요?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무엇을 배우지 않았다면, 분류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렇게 봐줘야 돼. 말하는 것과 분류가 가져 있는 거죠. 개라고 부를 거냐, 고양이라고 부를 거냐. 처음에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고양이를 개라고 부르는 실수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쵸? 야, 쟤네는 고양이라고 부르는 거야. 쟤네는 개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는데 사실은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을 가르치려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즉 분류를 배우지 않았다면, 됐어요? 분류를 배우지 않았다면, 분류를 당신이 익히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체계가 없는 슈퍼마켓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쵸? 바꿔 말하면 분류를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계가 잡힌다라는 거죠. 그쵸? 언어 학습을 통해서 개라고 부를 것인가, 고양이라고 부를 것인가, 개나 고양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배운 거예요? 어떤 특정 집단은 dog라고 부르고 어떤 특정 집단은 cat라고 부르는 뭘 배운 거야? 바로 classification을 배운 거죠. 그쵸?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됐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니? 지금은 쟤들은 개라고 부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것도 분류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미 그 단어를 완벽하게 익혔어요. 잘 들어. 어떤 특정 단어를 완벽하게 익혔다라는 건 뒤까지 쭉 살펴보니까 뭘 익혔다는 얘기야? 분류 시스템을 익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분류 시스템을 완벽하게 익혔어. 그러면 개를 개라고 부르는 것은 추상적이니? 너무나도 명백한 거죠. 그쵸? 분류 시스템을 완벽하게 익혔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주제와 관련된 걸 생각해 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배우는 거라고? 언어에 있는 분류 시스템을 배우는 거라고. 따라서 네가 말하는 법, 언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너는 분류 시스템을 모르는 거니까 무엇과 비슷해 보일 거야? 세상은 체계가 없는 슈퍼마켓처럼 물건이 무작위로 랜덤 의도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슈퍼마켓처럼 여겨지게 될 거야. 그 뜻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미 당신이 분류 시스템을 배웠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도 명백해서 저것도 분류인가?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몇 번이 답인 거야? 그쵸? obvious로 바꿔줘야 되는 바로 abstract가 그래서 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쭉 살펴보면 이제 쭉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You would be in the position of an infant. 당신은 어린아이의 입장에 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는 이렇게 보세요. 관계대명사인데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선행사에 집어넣을 생각하면 돼요. 관계대명사인데 뭔지 모르겠어. 선행사에 집어넣는다. 자, 그러면 그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물체는 새롭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쵸? 네가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즉 분류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던 어린아이라면 세상은 다 랜덤 오더로 보이기 때문에 새롭고 낯선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므로 자, 분류의 원칙을 배울 때, 분류의 원리를 배울 때 우리는 뭘 배우는 거라고? 우리는 구조를 배우는 겁니다. 라인은 어디에 있다 그 뜻이겠죠? 그렇죠? 우리의 언어의 핵심에 있는 구조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언어의 핵심은 뭐라는 뜻이에요? 언어의 핵심은 분류라는 거죠. 그렇죠? 언어의 핵심은 분류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제목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언어와 분류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슈퍼마켓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슈퍼마켓이 여기에서 키워드가 아니라 결국은 언어의 핵심에는 분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슈퍼마켓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물건 판매 키워드 아니죠. 그렇죠? 물건 판매 키워드 아니었고 전략 얘기도 안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서 분류 나오네요. 그 다음에 내재된 특징이다. 언어의 내재된 특징이다. 그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3번 딱 보니까 Explain linguistic issues through categorization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는 이제 classification하고 비슷해요. 그쵸? 그래서 분류를 통해서 언어학적인 이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특히 여기에 딱 밑줄 그어두는 거예요. 언어학적인 이슈들? 언어학적인 문제가 최소한 몇 개? 2가지 이상은 나왔어야 됐겠지. 그치? 그거 안 나왔죠. 특히 장문 제목에서 헷갈리면 이 밑에 나오는 선제를 구성하는 명사, 복수 명사에 좀 더 주의해서 보는 거야. issues야? 2개 이상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헷갈릴 때 뭐라 그랬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은 건가요? 더 나은 건가요? 자, 여기 베타가 딱 보이죠? 더 나은 건가요? 자, 2개를 가지고 비교했습니까? 아니잖아. 더 낫다, 그렇지 않다. 2개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언어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한 거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대조하거나 비교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딜레마 얘기 없다. 딜레마는 바로 어떤 얘기예요? 딜레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이죠. 그쵸? 진퇴양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language education 이게 키워드 아니죠. 그쵸? 그래서 답은 충분히 바로 몇 번이라고? 2번이라고. 됐죠? 자, 이 흐름을 좀 이어가서 우리 책에 있는 24페이지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4페이지에서 역시 장문 독해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는 2단락이 아니라 1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전체를 쭉 길게 한 단락인데요. 역시 전체를 주제를 생각하면서 주제와 관련이 없는 밑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풀어주세요. 시간은 3분. 자, 2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그 미니 모의고사 1회에서 10번, 11번과는 다르게 여기 지금 제목 문제에는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 그다음에 지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 이게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정답이죠. 그쵸? 자, 전체적인 내용은 실험에 관련된 얘기인데 실험에서 의도하는 결과가 혹은 알고 싶어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과 관련이 없는 요소들은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 내용이었거든요. 자, 많이 나오는 소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얘 있죠, 얘. 익스페리먼트 그룹하고 컨트롤 그룹, 요거 알아야 돼요. 실험군, 통제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알아내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 그게 실험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그 조작이라든가 처리가 효과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 그것을 통제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뭔가 한 거, 아무것도 안 한 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In studies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vitamin C 이렇게 쭉 보이죠. 그래서 얘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서 effectiveness라는 것은 효과가 있음 그 뜻이거든요. 효과가 있음이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유효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유효성이라는 뜻인 거고. 근데 큰 틀에서는 당연히 무엇과 비슷할까요? 효과하고 비슷하죠. 그쵸? 비타민 C의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typically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divide가 보이죠? 그쵸? divide하고 into 딱 보이네요.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그 뜻이죠. 자, 비타민 C의 효과를 알고 싶으면 집단을 2집단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실험군이 있고 그 실험군은 비타민 C의 효과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 실험군은 뭘 받는 거예요? 비타민 C 보조식품을 받습니다. 그쵸? 서플러먼트가 보조식품. 그 다음에 이제 통제군을 과연 그러면 다른 환경은 동일한데 비타민 C를 먹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뭘까?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통제군한테는 일단 비타민 C를 주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researchers observe both groups to determine. 이때 determine은 바로 어떤 의미? 결정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낸다. 그렇게 봐줘야 맞아요. determine은 결정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알아내다는 뜻도 있단다. 자, 그러면 연구원들은 2집단을 관찰을 합니다. 알아내기 위해서 한 집단이 더 적은 혹은 더 짧은 감기를 걸리는지 나머지 한 집단보다. 무슨 얘기예요? 비타민 C를 복용한 집단이 감기에 더 적게 걸리는지 걸리더라도 금방 감기가 끝나는지 이걸 이제 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동일해야
그래야 이제 비타민 C의 effectiveness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음의 논의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Some of the pitfalls inherent in an experiment of this kind. 자, 이러한 종류의 실험에 inherent, 내재된 함정 몇 가지를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방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당연히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거 쫙 읽어볼까요? 댐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some of the pitfalls라는 거 보이죠? 그쵸? 함정을 어떻게 해줘야 맞겠어요? 피하는 게 맞겠죠? 그쵸?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테니까 당연히 A는 뭐 맞았고요. Inserting subject into two groups. 이때 sort는 당연히 분류하다 혹은 아까 있는 것처럼 나누다, divide와 비슷한 의미죠. 그 다음에 여기서 subject는 실험 대상 그렇게 놓으세요. 실험 대상. 다른 말로 하면 피실험자. 자, 그러면 실험 대상을 두 집단으로 분류를 할 때 연구원들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자, 그 실험 대상에 있는 각 실험 대상이 무엇을 동일한 가능성을 갖게 되는지 being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 or the control group 이렇게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실험 대상이 통제군에 혹은 실험군에 이렇게 배정이 되는지 그쵸? 어떤 특정한 집단에 배정될 가능성이 동일해야 되겠죠? 뭐만 빼고?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것만 빼고는 다 동일한 조건이어야 돼. 그래야 비타민 C 효과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은 B도 맞았죠. 그쵸? B도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This is accomplished. 자, 이건 성취가 되고 달성이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무작위로 하는 것. 그쵸? 무작위로 하는 것. 그래서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에 의해서 이건 성취가 됩니다. 그쵸? 몸무게가 몇 킬로 이상인 사람, 키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이런 것들에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막 배정을 하는 거죠. 그쵸? 그냥 막 배정을 하는 거고. 즉, 내리슨 요거 같은 말이죠. 그쵸? 자, 실험 대상은, 자, 무작위로 선택이 됩니다. 자, 같은, 이때 population을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모 집단에서. 그쵸? 예를 들면 동전을 던진다거나 그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요. 그렇죠? Randomization helps to ensure that results reflect the treatment. 이게 잘 봐야 돼. 자,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은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가. 그래서 실험 결과가 되겠죠. 반영한다고. 실험 결과가 반영한다고. 여기에 몇 줄? 실험 결과가 트리트먼트를 반영한다고 이러한 요소들이 아니라. 그렇죠? That might influence the grouping of subject. 그래서 그 실험 대상을 그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이 아니라 무엇만 반영하도록 트리트먼트만 반영하도록 확실히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트리트먼트만 반영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험 결과가 딱 요것만 반영해 줘야 돼. 다른 요소들과 관련이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원래 트리트먼트는 어떤 뜻이에요? 원래 트리트먼트는 누군가를 치료하는 것도 되고요. 그쵸? 적어볼까요? 누군가를 치료하는 것도 되고 치료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처리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우하는 것도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대우란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치료라든가 처리란 느낌이에요. 그쵸? 즉 환자에게 뭘 주는 것처럼 약을 주어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집단에게 무엇을 주는 거야? 비타민 C를 주면서 효과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본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그 치료, 그 처리 그렇게 해석을 하되 이건 실험자가 인위적으로 뭔가 한 거야. 알겠어요? 실험자가 바로 그 피실험자들에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요건 당연히 비타민 C를 복용한 거였겠죠. 그쵸? Taking vitamin C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요거. 자, 그러면, 비타민 C가 이제 복용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고자 했으니까, 비타민 C를 복용한 것을 반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쵸?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관련 없는 것들은 다 동등한 조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중요한 것은, 그 두 집단의 사람들이, 비슷해야 하고요. 그리고 같은,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트랙 레코드라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기록을 말 그대로 추적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봐도 돼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가, 병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병력. 그냥 레코드라고 봐도 되겠다. 그 다음 뒤에서 with respect to는 뭐뭐와 관련된 뭐뭐에 대한 이렇게요.
그래서 감기에 대한 동일한 병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감기에 너무 많이 걸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건 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겠냐. 동일한 신체 조건에서 비타민C를 먹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것만 가지고 봐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동일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감기와 관련된 같은 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면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other differences in the rate, severity, or duration of course might have occurred anyway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비타민C의 복용과 관련 없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됐죠? 어쨌든 이 사람은 비타민C를 먹든 말든 이 사람은 원래 감기에 자주 걸렸던 사람이니까 그냥 감기에 걸리는 거고 안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rule out은 배제하다. exclude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leave out과도 비슷합니다. 뭐뭇을 배제하다. 됐네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통제군이 보통 2배나 많이 감기에 많이 걸려요. 통제군이 실험군보다 2배나 많이 감기에 많이 걸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그냥 통제군은 원래 그 실험군들보다 좀 이 사람들은 감기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비타민C의 복용 여부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비타민C를 먹어서 감기에 많이 걸렸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 연구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in experiments involving a nutrient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볼까요? 한 가지 영양소죠. 그쵸? 한 가지 영양소를 포함하는 실험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한 가지 영양소는 뭘까요? 당연히 비타민 C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줘야죠. 그쵸? 한 가지 영양소니까 여기는 당연히 바이타민 C 이렇게 봐야죠. 자, 비타민 C를 포함하는 실험에서는 뒤에 이제 다이어트는 식단이라든가 음식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집단의 음식은 당연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르면 되겠냐? 비타민 C만 빼고는 다 똑같아야죠. 그쵸? 자, 그래서 뒤에 different가 아니라 끝까지 읽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이해되죠? 그럼 결국은 다 어떤 얘기니? 비타민C의 효과를 알아보고 싶거든. 두 집단에서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동일 조건이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관련이 없는 요소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쵸? 이번 시간에 지금 문제에서 계속 선생님이 지금 대우명제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구문할 때 그 대우명제 이야기가 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그 대우명제라는 것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으면 글을 읽어가는 것도 쉬워지고 문제 푸는 것도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자, 답은 나왔죠? 답은 그러면 제목은 당연히 뭐가 답일까요? 2번이 바로 답이죠. 관련이 없는 요소들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쵸?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그쵸? 뭐 sad reality라든가 뭐 faulty result라든가 그 다음에 perfect planning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인간 실험자를 보호하자 이 얘기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영양소가 더 좋은 거냐, 뭐 비타민 C가 좋은 거냐, 비타민 E가 좋은 거냐, 아니면 다른 게 좋은 거냐 그 얘기 안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인간의 건강 요게 뭐 키워드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in-depth 보이죠? 깊이 있는 그쵸? 깊이 있는 그래서 깊은 심오한 그 뜻인데 깊이 있는 분석 뭐 그것도 역시 아니죠. 그쵸? 답은 바로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그러면 요 느낌을 살려서요. 하이퍼킬러 있죠. 하이퍼킬러 9회. 하이퍼킬러 9회에서 역시 오늘은 장문 독해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하고 8번 지금 풀어주세요. 맨 뒤에 있어요. 하이퍼킬러 9회 7, 8번 지금 풀어주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헷갈리면 항상 전체적인 주제를 잘 생각해 주세요. 한번 쫙 읽고 나서 대강 이런 느낌이다 라고 제목 문제가 확실하게 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목과 관련해서 혹은 주제와 관련해서 잘 생각해 보면 약간 어긋난 느낌이 드는 밑줄이 있다면 그걸 답으로 고르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야 밑줄의 문제는 무조건 1번이라든가 2번 혹은 A라든가 B는 다 맞는 거야. 맞다고 생각하고 3, 4, 5에서 30번으로 따지면
혹은 42번에서는 바로 CDE에서만 생각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번이 답이 될 수도 있고 B가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큰 틀을 생각하면서 주제를 파악하는 거, 그게 먼저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 쫙 보면 호레이쇼 엘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쵸? 1800년대 후반에는 이 사람이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이 말해지는 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말해지는 저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호레이쇼 엘거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쭉 읽어보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쵸? 누더기죠. 누더기에서 방향이죠. 어디로 간 거야? 부자로 간 거죠. 자수성가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노력해서 부자가 된 거죠. 누더기에서 부자로 해서 자수성가의 그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수성가하면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된 거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죠. 그쵸? 최근에 EBS에서 나오는 건 self-made인 거고 이걸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 누더기를 입다가 이제 부자가 되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스스로 성취한 자수성가라는 거죠. 그쵸? 자, 뒤에 보니까 fictional boy heroes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들이죠. 그쵸? 아, 이 사람의 소설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들의 자수성가로 이룬 성취들은 그리고 놀라운 성공들은 자, 무엇을 극복할 때죠. overcoming. 그러면 DSTV와 as죠. 심각한 무엇을 극복했어요? 여기서는 as는 원래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가능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역경이라든가 시련 그 뜻으로도 쓰입니다. as의 두 가지 뜻을 기억한다. 하나는 가능성, 또 하나는 역경, 시련. 그렇죠? 역경이라든가 시련. 우리 이제 많이 봤던 거 뭐가 있어요? 요거 있죠? hardship이라든가 혹은 무엇과 adversity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그렇죠? 역경이라든가 시련.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밑에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뭔가 어려움 따위를 극복해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지금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쵸?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 네가 가난하게 태어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글을 쓴 그 소설의 내용들이 그 시기에, 자, 많은 그 남자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겠죠. 그쵸?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다, 당연히 A의 모티베이트까지는 맞았어요. 그 다음에, 자, 비록, 자, 엘거의 엘거의 책 속에 나타나는 캐릭터, 등장인물들은, 자, 사라졌죠? 그쵸?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they remain alive and well, 이렇게 보이죠? 그 엘거의 등장인물들이니까 어떤 등장인물들이에요? rags to riches가 되었고, amazing achievement, amazing success를 한 사람들이겠죠? 그쵸? 그 사람들은 살아있고 잘 지냅니다. 살아있고, 그 다음 well은 잘 지내는 건강한. 살아있고 잘 지냅니다. 어디에서? 미국 사람들의 정신에서. 그쵸? 그럼 무슨 말이에요? 소설 속의 그 등장인물들은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 그 소설이 전달했던 그 생각들은, 그 등장인물들이 했던 그 내용들은 여전히 많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마음속에 남아있다, 많은 동기를 주고 있다.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잘 봐야 돼. 자, 여기 딱 이거 보이죠? 올더 보이죠?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니? 비교, 대조, 양보, 인과, 다 뭐라고? 중심 문장이라고. 얘네들의 밑줄이 있거나, 밑줄이 없어도 얘네들이 중심 문장이니까 얘네들 주변에 있는 내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소설의 주인공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의 내용 맞게 쓰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from real life examples of people of humble origin who climbed the social class ladder. Americans know that anyone get ahead if they really try.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 사례죠. 그쵸? 실제 사람들의 사례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딱 나오죠. 어그는 뭐뭐의 이런 식의 이제 소유를 가리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볼까요?
소유니까 뭐뭇을 가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원을 가진 거죠. 그쵸? 기원을 가진 건데 어떤 기원이에요? humble은 두 가지를 기억한다. 겸손한 초라한. 됐죠? 겸손한 초라한. 자, 그러면 자, 겸손한 초라한 그 뜻에 이제 humble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origin이 이제 기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출생이죠. 초라한 출생이라든가 비천한 출생이라는 뜻이에요. 초라한 출생이라든가 비천한 출생. 어떤 얘기니? 가난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쵸? 가난하게 태어났다라는 거고, 앞에서 나왔던 무엇? 앞에 나왔던 렉스하고 이제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보세요. Climb the social class ladder죠. 야, ladder는 바로 사다리지. 사회적 계층의 사다리로 올라갔죠. 그쵸? 사회적 계층의 사다리로 올라갔다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에서 미국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get ahead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앞서가다, 발전하다. 앞서갈 수 있다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노력한다면. 그쵸? 사실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 소수 집단과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 집단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get ahead, 성공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데 그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 명백히 분명히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명백히 분명히 가치 판단이죠.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가치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가치 판단이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주제라든가 필자의 생각이죠. 그렇죠? 필자의 생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다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근데 1800년대 말에 호레이시오 엘거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 소설에 있는 이야기처럼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그걸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필자는 그걸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그걸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요. The accuracy of the Horatio Alger myth. 이렇게 보이죠? 이때 myth는 신화. 이렇게 보면 돼요. 호레이시오 엘거 신화의 그 정확성은 호레이시오 엘거 신화니까 결국은 어떤 신화가 되겠어요? 자수성가 신화가 되겠죠. 그쵸? 자수성가 신화. 그래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쵸? 혹은 우리 앞에 나왔던 것처럼 rags to riches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자수성가 신화, 호레이시오 엘거의 신화의 그 정확성은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덜 중요합니다. 정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래. 아니 통계적으로 모두가 노력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셨네요. 이런 식의 정확성은 덜 중요하대. 무엇보다? 믿음보다. 어떤 믿음이니? Limitless possibilities exist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그 믿음보다 이 사람의 신화의 정확성은 덜 중요하대. 이것보다 얘가 덜 중요하다는 얘기지. 바꿔 말하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오늘 계속 얘기 나오지. 요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미국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한 거야? 무한한 기회가 있고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쵸? 그거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딴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맞았죠? 그래서 자, 저 사람들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뭘 강조를 하냐면 자, 기능주의자들은 그렇게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거 보이죠? 그쵸? 이러한 믿음이 사회를 위해서 기능을 한다고. 사회를 위해서 한 가지 역할을 한다고. 이제 사회 내용이 나오죠. 자, 한편으로는 이러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경쟁하도록 장려하고, 혹은 as the song says, 그 노래에 있는 말처럼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그래서 가장 높은 별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라고. 그렇다고요? 자, 아무튼, 요렇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장려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정확성보다 믿음 자체가 중요한 건데, 왜냐면 사회 구성원들에게 노력하도록 장려해 주는 거니까 사회로 봤을 땐 좋은 거 아니냐? 모든 사회가 다 게으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사회 기능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It places blame for failure squarely on the individual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그건 비난을 배치합니다. 자 무엇에 대한 비난? 실패에 대한 비난을 배치합니다. 자, place하고 on 딱 밑줄 보세요. place A on B, A를 B에 배치하다. A를 B에 놓다 그 뜻이죠. squarely는 명확히, 정확히 그 뜻입니다. 명확히, 정확히 사각형으로 죽는다. 아무튼 사각형으로 생각하면 안 돼. 명확히, 정확히 실패에 대한 비난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개인에게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왜? 사회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그쵸? 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좋단 말이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좋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건 누구 탓이야? 사회 탓이 아니라 개인 탓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회 입장에서는 이게 한 가지 기능을 하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세요. If you don't make it. 이때 make it은 바로 무슨 말? 별표. 성공하다, 해내다. 성공하다, 해내다. 자,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in the face of ample opportunities to get ahead. 성공할 수 있는 ample은 많은, 풍부한 그 뜻이죠.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에 직면해서도 뭐뭐에 직면해서 이렇게도 쓰고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뭐뭐에 직면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자,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네가 make it 하지 못한다면 네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참고로 make it은 독해에 나올 때는 성공하다, 해내다. 듣기에 나올 때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다. 됐어요? 오늘 나올 수 있겠니? Can you make it? 이런 식으로. 못 가. I can't make it.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이거 참고로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요. 자, 네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잘못은 네 거라는 거야. 그쵸? 그 잘못은 네 거라는 거야. 네가 성공하지 못한 건 네 거라는 거죠.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자, 호레시아 엘거 신화는 자,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그쵸? 왜? 실패에도 책임이 누구 거야? 사회가 아니라 개인 거니까. 사회는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고. Since the first is viewed as individuals. 바로 나오죠. 그쵸? 그 결함이라든가 문제점, 즉 실패라는 것은 무엇으로? 개인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회의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실패하면 그건 사회 탓이 아니라 개인 탓이기 때문에 현재 사회의 어레인지먼트는 자, 합의된 방식 됐죠? 합의된 방식이라든가 합의된 방식이라든가 혹은 합의한 것 그것을 보통 어레인지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되어 있는 방식이라든가 말 그대로 합의니까 요건 다른 말로 하면 감 잡을 수 있겠냐? 어레인지먼트가 배열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 말고 합의된 방식이라든가 합의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그 사회적 시스템을 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사회적인 시스템은 자, 무엇으로 여겨지는 거야? 야, 사회에서 너에게 성공할 수 있게끔 충분한 기회를 주고 평균 이상의 기회를 주는데 네가 성공하지 못하면 야, 호레이시아 엘거의 소설에 있는 것처럼 누더기를 입고 태어났지만 리치스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니? 네가 성공 못하면 그건 누구 탓이야? 너의 개인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거지 사회의 구조적인 사회 어레인지먼트에 잘못이 있다라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사회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여겨진다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정답은 제목은 뭘까요? Horatio Alger, A Cause of Serious Social Discord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discord라는 것은 이렇게 적어볼까요? discord라는 것은 불일치라든가 부조화 그 뜻이죠. 근데 이거 아니죠. 이 말 자체가 틀렸죠. 이 말 자체가 틀렸고 사회에는 문제가 없다며. 그쵸? 사회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었고 정확하지 않지만 예스는 벗의 느낌을 쓸 수 있죠.
정확하지 않지만 효과적인 누더기에서 부자가 된 신화. 정확하진 않지만 효과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그리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어주는 데 효과적인 자수성가 신화. 뭐가 답이라고? 2번이 답이라고. 그쵸? 그 다음에 뭐 3번에서 보니까 요건 뭐 말도 안 되죠. 픽셔널 캐릭터가 키워드는 아니었잖아요. 뉴 리얼리티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effect of 딱 여기 딱 보이죠? 우리 많이 봤어요? effect of A on B 무슨 말이니? effect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 그쵸? A가 B에 미치는 영향.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얘로 인해서 얘가 바뀔 수 있을 때 사회적 안정성이 미국 문학에 미치는 영향. 맞습니까? 미국 문학이 키워드도 아니었고. 그쵸? 자, 요거 답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을 믿지 않는다. 아니죠. 미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고 있지. 아메리칸 드림 바로 뭐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아메리칸 드림 여전히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롱거가 쓰였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됐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독해하면서 우리가 장문 독해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과제는 그래서 토파 보기에 장문 독해를 좀 더 많이 실어놨습니다. 약간 글이 읽힌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잖아요. 그럼 조금만 속도를 내서 읽어봐 주세요. 그래야 내가 갇혀있는 점수의 구간을 좀 넘어갈 수 있어요. 익숙해진 것들은 좀 더 속도 내서 문제 푸는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이퍼킬러 문제, 이제 나머지 6문제 남았잖아요. 6문제는 15분 안에 한번 푸는 연습 한번 해주시고, 이번 주 모의고사 과제는 저번 주에 실시된 5월 이투스 모의고사입니다. 가장 최근의 모의고사니까 그것도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듣기 파일은 카페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듣기 파일까지 같이 해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평은 얼마 안 남았는데 6평은 우리에게 그냥 중간 점검을 해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적이 좋건 나쁘건 거기에 대해서 좋다고 너무 흥분해서 공부를 대충하고 안 좋다고 해서 실망해서 대충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6평과 9평은 곧 수능으로 가는 길이니까 수능 보기 전까지는 열심히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과제까지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 단어까지 잘 외워가지고 오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